안녕하세요, 북유지입니다. 네, 오늘은 킹눈사의 KLP1230 프린터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눈사는 전작인 KP3 시리즈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회사입니다. 저가형 프린터에 다들 롤러 구동 방식을 사용할 때 남들 안 쓰던 LM 가이드를 적용해서 저가지만 약간 귀티나게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가격은 10만원대에 판매를 해서 전작인 KP3 시리즈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제 고속 프린터 시대가 되어서 킹눈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KP3 시리즈의 고속 버전인 KP3S Pro V2라는 고속 프린터를 내놨고, 챔버 타입의 프린터로는 KLP1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KLP1230은 약 1년 전에 내놨던 KLP1의 몇 가지 부분을 개선해서 새롭게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과연 이 제품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킹눈사로부터 제품만 제공받아 자유롭게 리뷰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 제품의 기본적인 오피셜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KLP1에 비해서 3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빌드 사이즈입니다. 기존의 210, 210, 210에서 XY 각변이 20mm씩 증가한 230, 230, 높이 210으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제품명도 KLP1 230으로 한 것 같은데요. 외부 케이스를 포함한 크기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만 큰 사이즈로 바꿔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기어비가 기존의 5대1 익스트루더에서 9.5대1 익스트루더로 변경되었습니다. 높은 기어비를 통해서 더 강한 압출을 가능케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셋째로는 보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보드인 치타 2.0에서 2.2 버전으로 올라갔고, 통신 방식이 USB에서 안정적인 캔 통신으로 변경하여 커넥트도 바꾸고, 또 와이파이 모듈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고속 3D 프린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 속도는 맥스 500mm/s, 오토 레벨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와이파이 연결을 통한 무선 출력이 가능합니다. 구동 방식은 코어 XY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XY 구동부가 킹눈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LM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Z는 후면에 있는 12mm 굵기의 2개의 연마봉과 중앙에 1개의 리드 스크류로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노즐은 최대 260도, 베드는 최대 100도 온도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메뉴는 3.5인치 감압식 터치 LCD에 클리퍼 스크린의 인터페이스로 조작이 되고 다행히 한글이 지원됩니다. 이런 프린터의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보다 가격을 확 낮춘 271달러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 리뷰를 보고 구입하시는 분에게 제공되는 15달러 할인 코드가 적용되게 되면 256달러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와, 상당히 괜찮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이 제품을 제대로 물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한 만큼 기존 다른 챔버형 고속 프린터들에 있는 것들 중 이 프린터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챔버 내부 LED가 없습니다. 오픈형과는 달리 챔버 타입은 외부 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출력 사항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LED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출력을 걸어놓고 모니터링할 때 제약이 생깁니다. 둘째, 모니터링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격 제어를 하거나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스파게티 디텍션 기능으로 출력 불량을 감지해서 정지시켜준다거나 하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억실러리 팬, 보조팬이 없습니다. 챔버 내의 공기순환을 통한 냉각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보조팬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째, 외부 순환팬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터와 같은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앞선 기능이 필요할 경우는 직접 파츠를 구입해서 장착하는 모드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클리퍼 기반의 펌웨어로 구동되는 방식이어서 모드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LED나 카메라 등의 장착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저렴하게 구입해서 바로 딸깍 하면서 출력 생활에 집중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의 제약사항, 단점, 아쉬운 점을 추가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속치고는 퍼포먼스가 낮습니다. 제가 고속 프린터의 성능을 보는 가장 첫 번째 테스트로 MVS 값을 보는 것인데요. 핫엔드가 필라멘트를 녹여서 배출하는 최대 속도인 MVS가
18 큐빅/s 정도가 나옵니다. 통상 다른 고속 3D 프린터의 일반 PLA 프로 필라멘트를 이용한 220도 온도에서의 MVS 값이 22에서 한 25 큐빅/s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8이라는 다소 낮은 값을 보입니다. 이 값은 0.4mm 선폭의 0.2mm 적층 높이로 환산하면 약 220mm/s 내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 킹룬 제품에 비해서는 빠르지만 다른 프린터와 비교하면 살짝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로 출력 시 공명음이 큽니다. 챔버 바디가 판금으로 이루어져서인지 진동이 바디의 판을 떨게 해서 나는 공명음이 다른 챔버형 고속 3D 프린터에 비해서 좀 거슬립니다. 이로 인해서 소음이 큰 편입니다. 셋째, 베드 레벨링 세팅이 어렵습니다. 일단 풀 오토 베드 레벨링이 아니라 기존 방식대로 일단 노즐과 프로브 센서의 간격을 보정하는 Z 옵셋 설정을 따로 해줘야만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이 익숙해서 괜찮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노즐이 A4 용지를 누르는 감각을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Z 옵셋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베드와 노즐 간격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한 장의 종이짝 출력을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며칠 뒤 다시 출력하려고 보니 첫 레이어가 너무 눌려서 출력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또다시 Z 옵셋 설정을 바꿔줘야만 했는데요.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좀 불안합니다. 넷째, 캘리브레이션을 따로 해줘야만 합니다. 최근 고속 프린터들은 초기 세팅 과정에서 진동 제어나 오토베드 레벨링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KLP1230은 사용자가 별도로 하나하나 메뉴를 찾아 들어가 인풋 쉐이핑 등을 실행시켜줘야만 합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메뉴와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에게 사용이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LCD 조작이 불편합니다. 감압식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UI가 많이 붙어있는 곳은 손가락만으로는 터치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별도의 터치펜이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메뉴 조작마다 터치펜을 가져와야 하는 것도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클리퍼 스크린 메뉴 방식은 적어도 5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에서 원활한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는 팬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언박싱하고 나서 전원을 연결하니 어디선가 수시로 팬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합니다. 출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소음이 들렸는데요. 상당히 신경 쓰일 정도의 소음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파이펜2로 등록되어 있는 보드펜이 칩 온도에 따라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는 것이더군요. 클리퍼 설정 파일에 해당 펜의 속도를 50%로 줄이고 나서야 신경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프레임이 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뽑기를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언박싱 시부터 기울어진 프레임 때문에 전면 도어가 똑바로 닫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뭐가 좀 삐딱한데? 여기가 안 들어갔거든요? 이로 인해 출력물 자체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일한 3개 파츠로 이용해서 큐브를 만드는 퍼즐 큐브의 경우 타사 프린터로 출력한 큐브 사이의 결합 간격들이 일정한 데 반해서 KLP1230에서 출력된 것은 조립 시 살짝 어긋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큐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XZ 스큐 값이 안정된 범위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스큐 캘리브레이션과 펌웨어 수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직각도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초기 상태만으로 출력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저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스큐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멤버십 강좌로 캘리브레이션의 모든 것 4번째 영상에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출력 품질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런 표면 복잡도가 높은 모델링을 처음 출력해보는 경우는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꽤나 괜찮은 출력 결과를 만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KLP1230의 최대 출력 높이로 출력해본 에펠탑의 경우도 잘 나와 주었습니다. 타사 프린터의 노즐 보관함도 만들어봤는데 평이한 형태의 출력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 평가가 가능한 3D 벤치나 50% 사이즈의 베이비 그루트의 경우 표면에 울럭거리는 모습이나 디테일한 부분의 매끄러운 표면들은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오버행 구간인 베이비 그루트의 턱과 뒷머리 쪽을 보면 냉각 부족에 의한 출력 안정성 부족도 나타납니다. 인풋 쉐이핑과 프레셔 어드밴스 캐리나 설정값 최적화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아직 저는 최적 조건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 구입해서 바로 출력에만 전념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 프린터는 맞지 않는 제품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프리셋 설정을 따로 해줘야만 합니다.
유명한 프린터들은 이미 오르카 슬라이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KLP1230이 아니라 기존 KLP1 제품도 오르카 슬라이서 프린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USB에 담긴 프리셋 설정 파일을 별도로 추가 작업을 해서 사용해줘야 하는 것도 초보 입문자들에게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지점이 될 것으로 보여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제품에 대한 총평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클리퍼 공부하기에 좋은 프로토타입 프린터라고 하겠습니다. KLP1230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픈소스 클리퍼 기반의 펌웨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클리퍼라고 하는 드넓은 오픈소스 바다의 각종 기능들을 다 가져와서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또 테스트하기에는 적격인 프린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인풋 쉐이핑 기능이 아니라 클리퍼 관련 다큐멘트 등을 보면서 인풋 쉐이핑 설정을 하나씩 맞춤으로 해나가는 재미가 쏠쏠했고요. 스큐 캘리브레이션도 해주기 위해 다큐멘트 내용을 토대로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적용해본 결과 개선 효과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린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3D 프린터에 입문해서 출력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분에게는 비추드립니다. 그보다는 3D 프린터라는 시스템, 특히 고속 프린터, 클리퍼 기반이라는 자유도는 높지만 완성되지 않는 품질 상태의 프린터를 조금씩 개선해가는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그런 분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접근해 볼 수 있는 탁월한 장난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기엔 어렵지만 이 영상을 보고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 영상 설명란에 링크와 할인 코드를 남겨두겠으니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도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붕이졌습니다.